안녕하세요. 내일은 내가 바로 기계의 신 유튜브 훈장입니다. 오늘은 재료역학의 모원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학습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모원의 기초. 두 번째, 관련 문제. 세 번째, 마무리. 자, 그럼 첫 번째, 모원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원의 기초를 일단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놓았고요. 이 모원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모원을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긴 공식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원에 관련된 문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료역학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원을 알고 있다면 피타고라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원을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모원을 하려면 직교좌표계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X축은 시그마, Y축은 타우. 제가 임의로 좌표로 하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타우 YX 이렇게 두 개의 임의의 좌표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좌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뽑아낼 건데 첫 번째가 시그마 X, 타우 XY 이렇게 좌표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그마 Y, 타우 YX 이렇게 좌표 두 개를 가져올 겁니다. 이 좌표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중심점 그리고 반지름 이렇게 두 개를 알아낼 겁니다. 자, 여기서 중심점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잠깐 좀 옮기고 할게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색깔도 바꾸겠습니다. 자, 중심점은 뭐 센터 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C로 하겠습니다. 자,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2분의 타우 XY, 타우 YX 이렇게 중심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은 이 중심점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피타고라스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특정 숫자가 나와 있다면 그 특정 숫자를 통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중심점이랑 반지름을 왜 구하냐면 물론 이번 시간에는 경사각이 없는 경우예요. 경사각이 없는 경우. 물론 경사각이 있는 경우도 할 건데 그거는 추후에 일단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사각이 없는 경우에 이 중심점과 반지름을 왜 구하냐면 우리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몇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첫 번째는 시그마 1. 시그마 1이 뭐냐면 최대 중력. 시그마 2는 최소 중력. 그리고 우리 타우 맥스. 얘는 최대 전단 응력. 주로 나오는 거 이거 세 가지. 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지름과 중심점 그리고 약간의 이 피타고라스 이 방법을 통해서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중심점 구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역시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은 알고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이 모원의 기초를 통해서 관련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직접 풀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몸소 알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관련 문제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지만 우리는 문제 긴 거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일단 미리 표기를 해놨고요. 첫 번째, 이 평면 응용 상태. 두 번째, 시그마 x 값. 세 번째, 시그마 y 값. 네 번째, 타우 xy.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최대 전달 능력이네요.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스겠네요. 그쵸? 자, 타우 맥스는 이 모원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즉, R인 거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저랑 오늘 같이 풀어보면서 완전히 마스터하길 바랍니다. 자, x는 시그마 쪽, y는 타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좌표값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문제에서 줬으니까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걸 통해서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이 쉐입만 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이 좌표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아, 여기가 100메가파스칼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플러스 쪽이니까 우측에다 두면 되고 시그마 y는 마이너스니까 한 여기쯤에 두겠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마이너스 50. 근데 타우 xy는 0이기 때문에 y축에서는 어떠한 값도 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이 두 개의 좌표, 즉 100,0 마이너스 50,0 이 두 개의 좌표를 통해서 우리는 원을 그릴 겁니다. 즉 이게 모어 서클이겠죠. 원이 너무 작네요. 네, 이렇게 원을 그리고 우리는 물어보는 게 최대 전단 응력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원의 지름입니다. 정확한 지름인 거죠. 그럼 여기 길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0이죠. 마이너스긴 하지만 여기까지의 값은 150이고 여기까지 값이 100이니까 150이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러면 150에 나누기 1을 하면 75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스는 75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진다면 바로바로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길 바라면서 혹시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뒤로 가기를 보면서 반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평면 응력 상태, 최대 주응력은
몇 메가파스칼, 시그마 x는 500, 시그마 y는 마이너스 300, 타우 xy는 마이너스 300.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적당하게 이 직교좌표계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랑 타우를 표기를 해주고, 적당히 여기 지점이 한 500메가파스칼, 자 여기 지점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0메가파스칼, 자 여기를 마이너스 300메가파스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이 모원의 기초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타우 xy가 있고 타우 yx가 있습니다. 여기 상태에서는 그냥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300으로 표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좌표에서는 시그마 x, 타우 xy입니다. 즉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계는 시그마 y, 타우 yx입니다.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좌표를 통해서 원을 그릴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점이 접해야겠죠. 네, 이렇게 모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C와 R을 구할 겁니다. 여기 C는 중심점, 여기 R은 반지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피타고라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색깔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00, 여기까지가 500, 즉 여기는 800이겠죠. 여기는 600입니다. 여기가 300, 여기가 300, 이렇게 총 6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하면 여기의 값은 1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름이 1000인 거죠. 지금 지름, 이 두 개의 좌표를 통해서 우리는 지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R은 당연히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500입니다. 물론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최대 전달 능력은 500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 주응력, 즉 시그마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좌표를 구해야 돼요. 즉 중심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중심점은 제가 아까 첫 번째 모원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컴마 2분의 타우 xy 더하기 타우 yx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구해 보면, 자 500 마이너스 300 분의 2 컴마 300 마이너스 300 분의 2, 근데 얘는 0이니까 그냥 날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가 200이고 나누기 1을 하면 100이 됩니다. 즉 C는 100, 0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이 중심점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색깔 바꿔 볼게요. 이 R과 이 C를 통해서 최대 주응력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 C 더하기 R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500 더하기 100, 600이네요. 즉 600
메가파스칼, 이 단위까지 적어주면 정답은 600 메가파스칼인 걸로 알 수가 있네요. 자, 원래라면 이게 공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원래 공식은 뭐냐면 여기 밑부분 잠깐 지울게요. 네, 여기까지 지웁시다. 여기까지. 자, 원래 최대 주응력, 즉 세타가 0인 경우에요. 세타가 0인 경우에 최대 주응력은 2분의 1에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더하기 2분의 1에 이 루트를 씌웁니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더하기 4 타우 xy의 제곱, 이겁니다. 이거를 외울 바에는 차라리 이 피타고라스 이거랑 그 다음에 약간의 그림, 그 다음에 굉장히 간소한 공식, 이걸 통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시간 단축을 하는 거겠죠. 물론 뭐 이렇게 공식 외워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공식이 한계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답은 시그마 1은 600 메가 파스칼이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시그마 2는 C-R입니다. C-R. 자, 그러면 최소 주응력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키워드를 볼게요. 최대 주응력. 이게 조금 오타가 나왔네요. 시그마 x, 시그마 y입니다. 자, 시그마 x는 175 메가파스칼, 시그마 y는 35 메가파스칼, 타우 xy는 60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75, 35, 그 다음에 타우 시그마 60 마이너스 60. 실수했네요. 35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원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20, 그 다음에 여기는 175에서 35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기 위해서 140이 나오겠죠? 혹시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틀릴까봐 제가 좀 긴장해서 틀릴까봐 계산기를 사용한 겁니다. 제가 편집하는 기술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약간이라도 틀리면 그냥 바로 영상 삭제하고 새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아끼려고 계산기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피타고라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140 제곱 더하기 120의 제곱, 루트 씌우면 이 D가 나오겠죠.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184.39가 나오는데 그냥 간소하게, 어차피 유사한 값 찾으면 되니까 저는 그냥 184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 2를 하면 R은 92입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C 값을 구해야 돼요. 자, C는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2분의 타우 xy 더하기 타우 yx입니다. 자, 여기서 2분의 175 더하기 35, 2분의 60 마이너스 60. 자,
자, 그럼 여기는 날라가겠다. 그쵸? 자, 여기를 구해보면 105가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가 105.0. 다시 105,0이네요. 105,0. 105,0. 영상을 지금까지 몇 번 찍었는데 할 때마다 긴장되는 건 똑같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좀 많이 나아지겠죠. 자, 그럼 우리는 C값을 알았어. 제가 잠깐 색깔 바꿀게요. 자, 정리를 하면 R은 92, C는 105,0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대 주응력이니까 시그마 1이겠죠. 시그마 1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중심점 더하기 반지름입니다. 자, 그러면 105 더하기 92를 합니다. 자, 그러면 19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시그마2 최소 주응력은 C-R이니까 105-92를 하면 13이 나올 겁니다. 네, 13 맞네요. 즉 최대 주응력은 197MPa, 최소 주응력은 13MPa. 자, 마찬가지로 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타우 맥스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타우 맥스는 R이라고 했죠. 즉 92MPa입니다. 자,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모원에 대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거는 이 공식 외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차라리 저는 이 모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일 겁니다. 네, 마지막 문제네요. 자, 시그마 X, 시그마 Y. 자, 최대 수직 응용과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보았네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쯤을 700, 여기를 마이너스 300. 자,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표를 잠깐 바꿀게요. 그림이 영 안 나와서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가 시그마, 여기가 타우. 근데 여기서는 이 타우 xy 또는 타우 yx의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만을 가지고 우리는 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값, 최대 수직 응력, 즉 시그마 1이겠죠. 여기는 타우 맥스 값 역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그마 1은 C 플러스 R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타우 값이 없는 경우, 타우 값이 없는 경우에는 타우 값이 없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타우 xy 또는 타우 yx의 값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최대 주응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주응력은 이 친구입니다. 즉 시그마 1은 700, 시그마 2는 마이너스 30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여기가 300, 여기가 700이니까 총 지름은 1000입니다. 즉 타우 맥스 50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시그마 1의 값과 이 타우 맥스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문제까지 전부 다 이 기출에 나왔던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더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모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직교좌표, 그리고 이 좌표를, 직교좌표에서 우리는 좌표를 통해 이 모어원이라는 그릴수가 있었고, 이 모어원을 통해서 시그마 1, 시그마 2, 타우, 맥스 이렇게 세 개 값을 알아내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이 끝나면 꼭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길 바랍니다. 제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